자, 여러분들의 계좌도 풍성해질 수 있는 비법, 지금부터 고수의 눈에서 바라본 이 시장 분석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 VIP 모의계좌 1위 매니저죠. 이번 주 내내 함께하는 조영욱 매니저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행히 좀 시장에 반등이 나와줬는데 네. 이 상승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승이었다, 오늘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여태까지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주도주가 좀 명확하지 않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바이오주가 올라가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개선이 됐고, 시장이 잘 가기 위해서는요, 너무 몇 종목만 가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고른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오늘처럼 고른 상승세가 나와줬다. 이거는 일단 투자 심리, 개인뿐만이 아니고 기관 투자들도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어느 종목을 들어가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준 시장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다. 좋은 뉴스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이 내일 하루만 조금 더 올라주면 굉장히 좀 좋은 시장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내내 또 전반적으로 시장 이해하는 방법이랑 이 매수 타이밍 잡는 노하우 알아봤잖아요. 그럼 또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인데 종목을 잘 선택할 수 있는 매니저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근데 종목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종목 선택을 하자 그러면 종목만 보세요. 차트를 보시고 종목만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종목을 찾지 않고요. 전반적인 업황이라든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종목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사실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이번 시간으로는 사실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최근에 강한 5G를 예를 들어서 제가 종목 발굴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왜 5G 중에서 이게 주도주인지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 5G뿐만이 아니고요. 이 5G가 왜 이슈가 됐느냐, 그리고 화웨이가 왜 미국에 규제가 됐느냐, 이게 다 연관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작년까지, 올해 1분기까지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에 삼성전자가 기점으로 해가지고 발표를 했던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화웨이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 통신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이 30%에 육박합니다. 30%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우리가 여태까지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중국산 제품은 싸다. 그래서 뭐 저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통신장비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점유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키아라든지 뭐 에릭슨 이런 회사들보다도 더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견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고작 얼마 되지 않아요. 점유율을 보시면은 3%에서 이제 5% 정도밖에 올라오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통신장비 시장을 가야 되는데 너무 거쳐야 될 산이 많았던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화웨이 제재를 한 게 가장 큰 게 통신장비 시장이다. 이 화웨이 30%가 넘어가는 화웨이를 잡기 위해서 미국이 제재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외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개인들한테 파는 것들은 소비 시장에서 돌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통신 장비는 걸고 넘어진 게 이제 국가 간의 통신 시스템이라든지 안보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이걸 제재를 했잖아요. 이 30%라는 점유를 이제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일단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에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틈에서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수혜를 받게 된 거죠. 첫 번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먼저 5G를 개발을 하면서 선도를 했잖아요. 하루 차이였지만. 네. 그래서 봤는데 통신 장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 화웨이를 이길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화웨이 견제에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목표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3%, 5% 되던 시장 점유율을 20% 이상까지 올리는 게 삼성전자의 목표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은 설비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통신 장비를 하면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게 SK텔레콤이나 그 다음에 LG 플러스, KT 이런 쪽을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수혜받는 종목들은 전부 다 삼성전자하고 연관이 돼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목표는 20%까지 올라가는 건데 지금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가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이 37%예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은 아직 이제 설치를 하고 개화가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5G를 먼저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판매를 많이 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요. 삼성전자가 미국의 주요 통신사하고 이미 1위, 2위, 4위 기업하고 전력적 제휴를 다 맺어가지고 통신장비에 팔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망 까는데 그리고 미국의 망을 설치하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도움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를 찾아야 되고요. 그 두 번째는 조금 이따가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통신 장비 예를 들어 5G 관련주인데 어떤 거는 강하고 어떤 거는 실적이 안 나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통신장비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들은 이미 주도주 반열에 올라와서 주가가 한참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국내 통신장비에 납품한 회사들은 올라오다가 좀 떨어진 회사들 되게 많이 있어요. 실적도 실제로 보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삼성전자가 만드는 통신장비, 이 무선 통신장비 같은 경우는 중계기 있죠. 중계기는 반경이 커요. 3km에서 5km 정도를 커버하는 넓은 반경을 갖고 있고요. 통신사에 납품하는 그 단말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기본적으로 장비를 깔아놓고 거기에 통신사 장비를 소소하게 깔아서 반경 뭐 1km 작게는 뭐 500m, 제일 작게는 뭐 건물 한 층을 커버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에 전화가 잘 안 돼요라고 하면은 와가지고 단말기 하나 요즘 달아주거든요. 그런 건 이동통신사에서 달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조그마고 단가도 낮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도 아주 고난이도의 부품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부품 같은 경우는 5G가 일단 반경이 좁기로 돼 있는데 그 좁은 거를 굉장히 넓혀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고난이도의 기술이고 이익률이 높은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로 가는 종목들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종목이냐 안 하는 종목이냐를 핵심으로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종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그러면 5G라는 거는 우리가 5G를 하는데 종목을 찾아가지고 그 종목을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5G 중에서 어떤 종목을 찾느냐 일단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종목을 첫 번째로 찾아야 되겠구나. 이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통신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를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다산 네트워크스도 있고요. 삼성전자 없죠. 예. 그 다음에 유비커스, 삼성전자 지금 없고요. 없어요. 근데 오늘 강세를 보였던 오이솔루션을 보면요. 삼성전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 그리고 솔리드도 없어요. 그리고 뭐 그 위에 뭐 대한강통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비상장 회사도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단말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는 게 나오는 거예요. KMW라든지 에이스테크,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요. 여기 네트워크거든요. 네트워크 시스템인데 계측 장비라든지 사실 계측 장비 이런 쪽은 단말기랑은 좀 틀리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기지국 단말기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단말기를 많이 까는 단말기에 많이 필요한 업체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으로 나온 게 KMW, 그다음에 에이스테크,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RFHIC. 이 RFHIC도 오해가 굉장히 많아서 주가가 한번 엄청나게 급락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오해가 상당히 강한데 저는 다시 갈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면 중국의 화웨이에 공급하는 업체가 RFHIC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오이솔루션도 화웨이에 공급합니다. 근데 주가 안 빠졌잖아요. 오해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납품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들은 1분기, 2분기까지는 주도주가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9월달, 10월달부터는
글로벌 시장 모든 시장에서 일본, 중국, 영국, 그 외 유럽이라든지 이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5G 상용화가 돼요. 그러면 어떤 회사 제품을 많이 쓰냐면 노키아라든지 에릭슨 이런 제품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뜰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는 하반기는 해외에 공급하는 업체에 중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 주도주, 하반기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는 거를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면 이제 종목이 다 나왔잖아요, 지금. 종목도 다 나왔죠?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5G가 진짜 글로벌 상용화가 되면 내가 뭐를 사야 될지,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봐놓고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한 박자 빠른 타이밍, 그 한 박자 빠른 타이밍은 내일도 제가 설명을 다 다른 방법으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술적 분석을 접목을 해가지고 종목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지만 대부분 뭐 하냐면은 차트가 깨져서 차트가 올라서서 주식을 사고 차트가 깨져서 주식을 팔고 이렇게 주식을 하다 보면은요, 주식에 대한 관점이 없어요. 자꾸 주도주를 놓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자기 관심 종목 바스켓이란 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여기를 찾아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 한도 내에서만 움직이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뭐냐면 내가 맞는 타이밍에 종목이 있느냐를 거기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을 찾아야지 갑자기 새로운 종목이 나와가지고 그 새로운 종목이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분명히 생기죠. 그래서 들어가시는데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성공도 하지만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아는 종목이 내가 좋은 종목이고 내가 분석을 다 해놓은 종목이 최고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종목을 선택하는 게 최우선 순위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5G 섹터 또 그 안에서 삼성전자와 엮여있는 통신 장비주들을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매니저님 오늘 또 수익을 냈던 따끈따끈한 종목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계속 한 박자 빠른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사실 요즘에 어제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 바이오주에 대한 문의도 많이 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주를 남들은 지금 사면 안 된다, 올라오면 팔아야 된다. 물론 맞죠. 근데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라젠 이제 드디어 살 때가 됐다. 어제 미리 예고를 해놨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종목들 기본적으로 어제 제가 야간에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던 편입시켰던 종목들이 오늘 KMW하고 그다음에 네페스 이 주도주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바이오주 가지고 16% 수익을 냈어요. 근데 오늘도 신라젠 가지고 또 9% 수익을 냈습니다. 아침에 2시간도 안 됐죠. 1시간 반 만에. 이게 왜 그러냐면 한 템포 빠른 매매라는 거예요. 한 템포 빠른 매매인데 남들이 매수할 때 매수를 하면 주식은 성공 못 합니다. 남들이 매수하려고 그럴 때 나는 팔 상황이 돼요. 이익 실현할 생각이 돼 있어야 돼요, 미리.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신라젠 오늘 단기 매매로 해서 아침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제 갈 때가 거의 돼 있어요. 이게 거래 다이버전스라고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의 첫 번째, 제가 원래 기술적인 분석에서 매매 타이밍 말씀드릴 때 거래 다이버전스를 언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 근데 오늘 신라젠 같은 경우도 아침에 반등하는 척하다가 밀렸어요. 거래가 실려서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남들이 손절 나올 때 거기에 들어가서 오늘 5일선 돌파를 할 때, 5일선 돌파할 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5일선 돌파할 때 거기에서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온 겁니다. 내일도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준비를 한다는 거죠. 자세한 기법까지 설명을 드리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올라오고 확인 매매를 하면 이런 주식들은 물론 다른 그렇게 하는 종목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선 적어도 확인하고 매매하면 안 된다. 오늘도 제가 팔려고 하고 제가 VIP 매도를 보내는 그 시점에서 47,000원에서 거래가 제일 많이 생겼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일 많이 또 샀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반대 매매하는 거예요. 제발 반대 매매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매매들, 이런 남들이 팔 때 매수를 하고 남들이 살 때 매매를 하는 이게 역발상도 아닙니다. 사실 기본적인 매매 패턴이에요. 주식은 95%가 돈을 잃고 5%가 성공합니다. 그 5% 투자 전략을 맞춰야 되는데 95%에 포함이 되면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템포 빠른 매매는 95%가 아닌 5%의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라젠 오늘 수익 냈던 방법 자세하게 리뷰해봤고요. 또 알려드린 매수 타이밍까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그리고 오늘은 또 무료 방송 있다고 들었는데 네. 몇 시에 어떤 내용으로 좀 함께 해주시나요? 예, 오늘 5시 반부터 방송이 있는데요. 전반적인 제가 지금 5G를 설명을 드렸지만은 모든 업종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탑픽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데 하다 보면은 어떤 거는 또 이거는 업종 자체가 탑픽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다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왜 이게 탑픽이 안 돼서 시장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탑픽들 중에서 몇 종목을 선별해서 우리가 어떻게 5% 투자 전략 한 템포 빠른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단기 매매, 중기 매매까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니까 꼭 오셔서 바이오를 들고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요. 전부 다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문자샵 2034로 조용욱이라고 보내시면 친구 추가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또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 알려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에 대한 선택과 투자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